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순적인 사람은 결국 잘 살지 못하더라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꼰대는 싫어하지만 그 누구보다 회사에서 배우면서 일하고 싶어하는 MZ세대 신입들 되게 많죠. 신입은 어디서 배웁니까? 이러면서 예전에 저한테도 많이 따졌어요. 근데 학원이나 학교나 독학이나 온라인 강의 하세요. 내가 그랬거든.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신을 왜 뽑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회사는 돈을 주는 입장인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럼 이게 자영업으로 투영시키면 되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신입 요리사라서 여러분들 좀 머리카락도 좀 들어갈 수 있고요. 맛이 좀 짤 수도 있어요.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신입 요리사가 어떻게 처음부터 잘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집 가서 밥 먹겠어요? 안 먹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을 키워서 이렇게 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 한 3년 전, 4년 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 했을 때 정말 욕 많이 먹었거든. 막 되게 시비 많이 털리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봐요. 지금 시장이 더 안 좋아지니까 사실 신입들도 지금은 불만도 없더라. 그러니까 진짜 힘들면 사람들이 불만도 없어. 그냥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고도 존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진짜 힘들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게 뭐 곡소리가 나고 그러는 거지. 진짜 힘들면 곡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거든. 근데 내가 신입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생들이 다 신입이니까 웬만하면 다 신입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세상은 너한테 네가 어설프게 하고 경력자보다 못하는데 같은 돈 줄 의무가 없다. 더 많이 받고 싶으면 경력자보다 더 잘하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여길 찾아온 거고 네가 그 각은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보면 알아. 니네가 훨씬 경력자보다 신뢰가 덜 갈 수밖에 없다. 경력자는 경력이 있고 너는 경력이 없는데 그런 경력자보다 1.5배는 더 잘해야 비슷한 연봉을 받는 거다. 내가 정해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팀노바로 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진짜 뭐 어떻게든 빡세게 해야죠. 뭐 어쩌겠어. 아니면 많은 개발자들을 이렇게 개발자 모임 같은 데 나가서 저 정도면 어떤지 경력자분들한테 물어보든지. 뭐 자기가 발품 팔아야 돼. 근데 요즘 재밌는 게 꼰대를 그렇게 싫어해. 뭐만 하면 다 꼰대를 꼰대시네요 꼰대시네요 이렇게 지랄지랄 하면서 요즘 세대들은 정작 회사 갈 때는 전 신입이니까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들을 평등하게 대해주고 비슷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약자면 약자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동등한 입장인데 쟤는 신입이든 아니든 동등한 입장을 원하는데 동등한 경쟁을 해야지. 그래서 막 보면 막 뭐 걸스캔드 애니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페미니즘에 한때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 유리한 것만 쏙쏙 빼먹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또 예를 들면 막 군대 같은 경우도 그 남자만 뭐 의무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직업군인 같은 경우 여성도 갈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싸워야죠 사실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그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군대를 갈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스스로. 뭐 그런 것들은 좀 리스펙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진짜 자기 권리를 자기가 그러니까 권리를 제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리한 것까지 우리도 의무를 똑같이 지고 싶다. 여성들은 약하지 않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오면은 괜찮은데 요즘 MZ 세대들 보면 그런 모습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MZ 신입들 보면 내가 신입으로 가면은 내가 나한테 알려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프레임을 가진 경우는 90년대 꼰대들 프레임이거든. 야 네가 신입 나부랭이는 뽑아서 상사한테 복종하고 뭐 충실히 복종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하나씩 알려줄게 이런 게 꼰대들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꼰대들처럼 일하고 싶어하고 신입이니까 꼰대들처럼 일하고 싶은데 상사에게 복종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옛날에 그 신입들 그 실력 없고 이런 애들은 그 할 일 없어도 눈치 봐서 야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라벨 외치면서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워라벨 외치면서 신입들은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다 누리고 싶어 하면서 의무는 짊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신입들은 저 20년 전에 일할 때 신입일 때는 상사들이 퇴근 안 하면 눈치 봐서 퇴근 같이 안 하고 뭐 그런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란 말이야. 그게 이제 천천히 고쳐진 거지. 근데 요즘 신입들은 당당하게 퇴근하고 이게 맞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력은 그 정도 안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하니까 안 뽑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쉬는 사람들이 150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 버리니까 이런 모순을 견디고 막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답이 없다고. 본인이 능력이 딸리면 복종할 생각으로 가야지. 아니면 공부를 따로 하든가. 공부하는데 못해서 뭐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서점에만 가도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책이 널리고 널렸어요. IT 개발서 존나 많아. 어렵지. 어려우니까 학원 다니고 그런 거지. 학원 다닌다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연구를 많이 하고 절실하게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여기에다가 갈아 넣지 않는다는 마인드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나 일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놀 거 다 놀 거야,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으니까 워라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려면 학교 다닐 때 워라밸 없잖아요. 진짜 맨날 공부에만 파묻혀서 살아야 서울대를 갈 수 있고 의대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워라밸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의사가 될 첫 번째 관문으로 가는 거고, 의사가 되면 그 공부를 또 안 할까? 공부 존나게 많이 하죠. 2만 개 이상의 라틴어를 외워야 된다니까. 그게 이제 평균인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남들보다 몇십 년, 한 6, 7년을 더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 벌기 시작하려면은 30대 중반 되더라, 남자들은. 군의관 갔다고 그러면은 그 앞에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우리는 더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의사들이 워라밸이 생기는 시점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한 30대만 중후반 이후 아닐까? 근데 문제는 평생 그렇게 빡세게 살아오고 빡세게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거는 그만큼 되게 크리티컬한 거니까,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워라밸이 없냐라고 본다면 뭐 나중에 풍족하게 살긴 하더라. 그래도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살고 결혼 시장에서도 훨씬 좋은 우위를 점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 소개팅 같은 거 해도. 근데 남들이 그러니까 되게 부러워하는 거고, 그렇게 그래서 꿀 빠는 거거든. 나는 개발자도 의사만큼 하면 의사만큼 번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미국은 실제로 그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시니어, 웬만한 15년차 시니어 이런 개발자들 보면은 진짜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그러니까 거기는 또 스타트업이 돈을 더 주대.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스타트업 들어가면은 막 연 10억 버는 사람들도 있고, 막 5억 시니어들 보면 막 5억, 6억, 7억 이렇게 버는 사람 꽤 있거든. 그 정도면은 그냥 꽤 괜찮은 거거든. 그래도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미국은 수용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한국 본인이 진짜 의사들만큼 공부를 하면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하는 개발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물론 그런 개발자도 있지. 그런 개발자들은 이미 사회적 존경을 받거나 어마어마한 오픈소스를 전개했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서 신입들이 심지어 준비도 안 됐는데 워라밸을 외친다는 거, 그거 사회랑 안 맞으니까 지금 자발적 백수가 많이 느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진짜 개발자가 자발적 백수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집에서 안 나올 거잖아.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살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코딩하기 딱 좋은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코딩이라도 좀 빡세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무료 강의도 찾아보면 있고 뭐 많으니까 뭐 이것저것 뭐래도 해보세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늙다가 30대 중반에 팀노바 시작하는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안타까워. 그런 친구들 막 잠깐 이게 자발적 백수로 살다가 30 딱 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걸 좀 늦게 깨달은 거야. 30대 막 초중반에 깨달아서 하려고 해. 근데 안타까운 건 곧잘 해요. 또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잘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좀 더 일찍 할 걸. 그러면 내가 더 공부에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내가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졸업생들 중에 좀 나이 있는 분들이 많고, 요즘은 좀 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30대 한 중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비대면 쪽은. 그때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하지. 근데 워라밸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의사들도 경쟁이 심해서 우리 동네만 해도 뭐 한의원이 계속 생기더라. 한의원 경쟁 장난 아님. 여기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한의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막 보면은 경쟁 장난 없어요. 여기도 치과도 엄청 많아서 막 A치과가 그지 같으면 B치과, C치과 해서 나 치과도 한 5번 옮겼거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 치과가 보면. 이쪽은 마취를 잘 못하고 이쪽은 충치 치료하는데 1시간 반씩 걸리고 막 좀 짜증나. 막 그런 게 있어 좀. 근데 그런 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곳을, 이쪽은 좀 과잉진료 하는 것 같고 이쪽은 뭐 임플란트 안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이런 게 좀 있거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다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와 병원 진짜 많다. 그러니까 웬만한 병원들이 다 토요일까지 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토요일까지 하는 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더라니까. 의사들 그 장비가 얼마나 비싼데.
피부과 같은 경우는 뭐 레이저 뭐 1억 뭐 어떤 건 뭐 3억 4억짜리 있던데 막. 그러니까 더 잘 살지. 의사들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뭐 페이닥터만 해도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도 그래도 의사들 보면은 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엄청 또 부담스러운 거 같아. 수술 같은 거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나는 그거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 버그 같은 게 되게 많잖아. 그러면은 버그 이렇게 고치다가 이 버그가 내가 혹시라도 의사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실밥을 잘못 꼬맨다든지 이런 실수 하나가 버그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코딩은 그래도 좀 이렇게 크리티컬한 버그만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근데 하긴 뭐 카카오 뭐 가끔 먹통되고 이런 거 보면 버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뭐 하루 이틀 먹통됐을 때 뭐 천문학적인 돈이 이제 손해를 보기는 하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그것도 무섭긴 하다. 근데 뭐 일반적인 기업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의사들은 되게 부담스럽겠다 생각 많이 들지.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되게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인성적으로 문제 많은 의사들도 많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생기게 된 이유는 꽤 많겠죠. 왜냐면 일반적인 잘 모르는 사람들 상대하면서 좀 이렇게 잘 모르는데 좀 떠든 사람들 많이 보다 보면 그런 생각 되게 생겨요. 그리고 같은 업계 사람도 되게 피곤할 때 많겠죠. 의사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게 뭐 IT 업계에 있으면서 와, 난 진짜 나를 그렇게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니까. 특히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티가 나거든. 글을 보면 이거는 아저씨가 썼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 이거 그 아저씨가 썼네. 이거 좀 한 10년 이상 해온 아저씨가 쓴 글이랑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잼민이 같은 애들 있거든. 이게 제일 어이없는 애들 경력 3년 이하. 이제 좀 자기가 엄청 좀 잘한다고 이상하게 자부심을 느끼는데 실제로는 사실 애매한 그런 실력 가진 애들이 많이 까불었지. 근데 그런 친구들 아니면은 그 애초에 개발 시작도 제대로 안 하고 어설프게 개발자들 얘기 자기 나름대로 리서치해서 이상한 세계관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듯이 묻는 애들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제일 아휴 하루 강아지 법무서원지 모른다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개발자 어설프게 하면은 나중에 힘들어질 때 더 많이 힘들다고.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개발자분들. 근데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확실히 미래 수요가 확실히 있고, 그래서 조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고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고 공부를 하신다면 개발자는 좀 추천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단기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요새 막 국비지원 출신이나 아니면은 꼭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씩 열리면 국비지원 출신이나 기존 부트캠프 있잖아요. 짧게 공부하는 그런 곳에 출신이거나 그런 곳에 출신이어서 구직은 했는데 이제 회사 업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좀 많아서 다시 팀노바에 와서 배우는 분들이 비대면에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내가 한 번씩 레벨 테스트 한다고 한 번씩 질문 하나씩 툭툭 던지거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현실이랑 좀 다른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실제 기술도 어설프게 분석이 돼 있다거나 그리고 그분이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물어봐요, 보통은. 왜냐면 그분이 그 플랫폼에서 1년, 2년 그러니까 업무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레벨에 맞춰서 물어보는데 그 정의가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 어떤 걸 쓴대. 예를 들면 뭐 그래프 SQL을 쓴대. 그러면은 그래프 QL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주저주저리 얘기하는데 실제 느낌이랑 다른 거야. 그거는 이제 관계성을 되게 엮기가 되게 좋거든. 그래프 QL이. 그래서 그게 어떤 기능을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때 더 유리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모르더라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시 알려드리고. 왜냐면 지금 회사에서 업무를 하시니까 내가 이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렇게 조금씩 던져주면서 회사에서 이제 회의할 때 제가 알려준 거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면 아마 상사분들이 더 기특하게 봐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이게 기술 분석도 그렇고 이게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많이 느끼는 게 옛날에는 일확천금이라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게 결국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모든 걸 얻어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 주변에 뭔가 막 피해의식 있고 뭐 재벌 타도 외치고 이런 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위선자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많은데 이상하게 감정은 약간 되게 못 사는 사람한테 빙의 돼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본인은 막 백화점 VVIP 돼서 거기서 엄청 맨날 뭐 명품 막 그런 거 막 사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순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위선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자기 딸내미는 뭐 자기가 힘써가지고 의사 만들어 놓고
정작 다른 사람들한테는 개천에서 욕나지 않아도 좋은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렇게 모순적인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나 그때 배신감 느꼈거든. 그 정치인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때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앞뒤가 다르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게 됐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살다 보면 막 그 모두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사람들을 막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가르치잖아, 친구들 만날 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이를 낳잖아, 그런 사람도.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야 쟤랑 쟤는 부자니까 좀 친하게 지내고 쟤는 조금 애가 성격 이상하니까 놀지 말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인류애가 조금 사라지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 인간은 원래 어느 정도 이기적이구나. 내가 팀노바 하면서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기서 당장 나갈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평화롭고 뭔가 하는데 집중을 잘하는 이유는 여기에 결과가 좋기 때문이다. 그게 인간은 그 이기적이고 내가 인간미가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난 좀 독선적인 면이 있어서 되게 불편한 얘기 되게 잘하는 편이고 근데 그렇게 이걸 잘하니까 너희들이 결과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는 거고 마찬가지다. 북한 사람들이 그 탈북을 많이 하던 시기가 고난의 행군으로 아사자가 3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로 는 거지. 사실은 197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가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왜 굳이 안 좋은 나라로 가냐고. 결국에는 이게 먹고 살기 편하고 그러면 사실 어떤 체제든 사람들 신경도 안 쓴다고. 인간이라는 게 그만큼 자기 바로 앞에 이득에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 나는 너희들과 약속을 그래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냥 고연봉자 만들어주는 데만 특화시켜서 생각할 거고 그 이상은 보너스다. 그 이후로 잘 지내면 너무 좋은 건데 일단 우리가 서로가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만 잘 지키자. 전 항상 이거 강조해요, 학생들한테. 그게 진정한 프로페셔널이고 의사가 말만 많으면 뭐해. 치료를 잘해줘야지. 난 딱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순을 없애고 그 만고의 진리 막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됐으니까 워라밸을 지키자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그런 워라밸을 지금 그러면 이전 시대는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소크라테스 정도의 철학 아니면은 진짜 유명한 그 정말 철학가들이나 유명한 위인들 심지어 과학조차도 그 옛날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거든. 시대의 천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우월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워라밸이 중요한 건 알겠죠. 근데 먹고 살기 힘들고 굶어 죽고 이런 걱정하다 보면 그런 거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좀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워라밸 외치는 거야. 근데 진짜 내가 해외를 많이 다녀보고 느낀 거는 그 나라에 따라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태국 같은 데를 되게 잘 못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동남아에서는 나름대로 뭐 패권 국가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나 이런 미얀마 이런 데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수준이나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거는 지금 되게 처참해요, 사실은. 그 되게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많이 보면서 느낀다니까. 굉장히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너무나 이거를 단순하게 뭐 우리는 워라밸이 필요하고 불만이 많아진 프랑스도 시위 존나 많이 하잖아. 왜 그래?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었어. 제발 일 좀 하자고. 시위 좀 그만하고.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해줘만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세상이 언제부터 그냥 일 조금 하고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남들만큼 오마카세 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어. 그게 안 되니까 다들 좌절하는 거라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은 자기 노력은 과대하게 보면서 남들의 노력은 되게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프 팀장이 되게 쉽게 사람들을 그 연봉 5천 이상으로 만드는 줄 아는 사람들 진짜 많다니까. 내 주변 친구들도 그래. 그 자기들은 맨날 방학 있고 교수들은 안식년 있잖아. 뭐 그런 방학 때마다 맨날 따박따박 쉬고 난 존나 부럽거든. 나는 거의 매일 거의 못 쉬고 그리고 나는 내가 해외를 가더라도 해외 가서도 수업할 때 많고 뭐 그런 걸 떠나서 해외에서도 계속 그 팀장님 이력서 좀 봐주세요 막 이러면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요 부분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 봐줘야 되고, 나는 막 재밌게 일하다가도 거의 매일매일 그 학생들의 요구에 일해야 되니까 항상 24시간 일하는 모드가 있단 말이야. 새벽에도 막 연락 오고, 네, 새벽 연락 오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뭐 급하면은 해줘야지 뭐. 그러니까 새벽에 막 자다가 깨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고치고, 아 이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막 아무튼 그래요. 이게 사업을 한다는 게 그만큼 막 스트레스 받고, 나는 진짜 꿈이 있다면은 진짜 한 달만 안식달이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막 이러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되게 단 하루도 그렇게 걱정 없이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코딩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어디든 그냥 되게 놀러라도 가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일을 하더라도 노트북 갖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선택권이 있다는 건 결국엔 실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모순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모순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로 살거나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 자기들은 그렇게 뭐 방학 때문에 행복한 거는 있으면서 내가 어디서 막 여행 가고 이런 거에만 되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내 주변 지인들이 있어.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한 30년 코딩 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네가 그냥 사업체 운영해봐. 잘 안되면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되게 무서운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너는 네가 공부 잘하고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잘났는데 네가 그 학교 선생이 되길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장단점 뻔히 알고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놓고서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같은 동갑이고 이러면 알게 모르게 서로 이렇게 그런 이렇게 상대방이 뭐가 조금이라 잘 나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동갑은 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 엄마 친구 아들을 보는 느낌이랄까? 근데 실상 보면은 진짜 내 삶이 되게 일로 항상 파묻혀 있는 피폐한 상태인데 잘 모르지 사람들은. 아 근데도 되게 만족해요. 왜냐면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 그리고 한 40대부터는 조금 더 여유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20, 30대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안 놀면서 고생한 건 아니고, 20대 때가 거의 많이 못 놀았고, 30대 때는 그래도 내 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짬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남들보다는 좀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난 지금에 좀 만족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일이 좀 많아서 힘든 거? 좀 복잡한 알고리즘 많아서 힘든 거.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40대쯤 되면 훨씬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40대 좀 돈 좀 있고 그런 형들 보면은 비교적 좀 여유롭게 사시거나 아니면 여유 있어도 될 정도로 재산이 많은데, 이미 뭐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뭐 재산도 많은데 집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그냥 일이 좋아서 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쉬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많은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일을 되게 싫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막상 내가 돈이 많고 일을 할래요 아니면 놀래요 선택을 하면, 보통 일로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은 일을 선택한다니까. 유튜브 스티브 첸이나 카카오 그 김범수 회장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애초에 유튜브는 스티브 첸이 만든 다음에 구글에서 팔고 돈 엄청 많이 벌었어 이미. 그래가지고 대박이 난 상태인데도 지금도 스타트업 하고요. 그리고 팀 버너스리라고 WWW 만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이미 WWW 하나로만 해도 이제 뭐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이신데, 그분조차도 재밌는 게 그렇게 성공하시고 이미 더 새로운 업적이 필요 없는데 망 중립성 그 문제 때문에 새로운 또 도전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리고 김범수 회장도 뭐 사실은 그분도 한 게임인가 그걸로 돈을 엄청 이미 3천억인가 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띵가띵가 놀라고 하다가 왓츠앱을 본 거야. 그 왓츠앱을 보고 보니까, 아 한국에 왓츠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카오톡을 만들었다는 그 썰을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있는 사람들이 더 그 기회를 더 잘 알고 더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일이 주는 재미를 아는 거지. 일의 성과 이런 거. 그러니까 더 도전을 하는 거지. 근데 애초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그리고 처음부터 놀 생각하고 회사 가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해? 한 번이라도 치열하게 살아보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꼰대라고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뭐 꼰대라고 본다면 꼰대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어른들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진리들 있잖아요. 그 진리들은 어른들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민으로 사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알맹이는 진짜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들 있잖아.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 많거든. 근데 그거를 잘 지켰을 때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돈 잘 벌어요. 근데 원칙을 지키기까지가 너무 그 과정이 힘드니까 그걸 못 지키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저도 많이 아직은 힘들어요. 아직 근데 매일매일 힘들고 사실 뭐 놀고 싶어. 사실 나도 매일매일 놀고 싶어. 막 뭐 그런 데 가고 싶다. 뭐 발리, 우붓 이런 데 정글 같은 데 가서 한 달 살기 하고 뭐 이러고 싶다. 솔직히. 그러면서 진짜 맨날 커피 마시는 데 가서 커피 마시고 경치 구경하고 그냥 음식 먹고 그냥 멍 때리고 막 서핑도 배워보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누구나 꿈꾸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모르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내가 실력이 더 많이 늘면 내가 그런 거 하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쳐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는 발리로 떠나지. 근데 그게 일단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예요. 거기서 오는 또 행복감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맛을 못 본 사람들이 많잖아. 지금 150만 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산대. 얼마나 좀 속상해. 20대 때 얼마나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버리는 거야, 20, 30대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40대를 앞보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워. 왜 그렇게 아름다운 젊음들을 이렇게 소비되어지는 거에 대한 슬픔이 있어. 그러니까 좀 계몽해야 돼. 위선 떨고 이런 거 없고 진짜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일단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점점 좋아질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